저는 경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전공이 이제 인사 조직입니다. 또 이제 더 하는 분야는 이제 노사관계론 또는 뭐 경영 컨설팅 이런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집이 원래 경주입니다. 경주라서 이제 뭐 삼국 유사라든지 삼국 사기라든지 역사에 또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어차피 그 생활화된 곳이 경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또 역사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지금은 이제 조직사, 조직사상사, 역사 조직학 쪽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뭐 저로 봐서는 복수 전공이 되었습니다. 경영학이 뭐 제일 전공이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조직사 쪽이 제2 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항상 뭐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실 강연이 아니고 강의 논문 발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하기 명사라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기 어떻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사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조직이다 이거죠. 조직. 그럼 인간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하기 언제 시대에 그러면 관명이란 말입니까? 그게 신시죠, 신시. 환웅천황. 환웅천황 신시 시대에 인간 조직이 있고 이 조직이 국가의 중앙행정 조직이다 이죠. 국가의 중앙행정 조직, 지역 조직이 아니고 중앙행정 조직이라는 사실을 제가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단고기에 이 오사로 이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오사 조직으로 붙였습니다. 붙이고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럼 이게 이제 명사고 조직명이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환단고기는 진실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단고기는 진서다. 또 다르게 말하면 환단고기가 진서가 아니라는 특정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가 볼까요? 네. 그럼 이제 첫 말입니다. 환단고기는 모든 역사다. 좀 가슴이 와닿습니까? 환단고기는 제가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특히 고대 천신교, 또 이제 그 선교 계통에서는 환단고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류의 그 가장 그 태고사라기보다는 고대사, 천신교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는 모든 역사다 이죠. 그럼 환단고기에 출연한 거는 1911년이죠. 뭐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1911년에 출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게 일반 공개된 것은 1979년입니다. 1979년이고 그럼 출연된 지는 만 103년이 됐습니다. 만 103년.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 환단고기의 진실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사실상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거죠. 환단고기의 진서가 아닌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끝났다는 거죠. 지금 출연 이후로도 뭐 거의 많은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이 늘 아쉬운데 저는 이제 언제 연구를 했는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987년에 이미 환단고기가 진서가 아니라는 특정 증거는 없다는 것을 썼고 그 후로 이 연구가 저도 계속 노력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일반 대중화 되지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을 해서 그나마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연구가 조금 더 이제 대중화되고 또 알려지면은 환단고기 진실성을 논증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 주 목적은 환단고기에 있는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하기 명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오사 조직이고
더 나아가서 오제 사상에서 형성되었다. 는 것하고 그래서 이를 기록한 환단고기가 고대 천신교다 이거죠. 천신교 계통의 사서다.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여기서 논증을 하고 다음에 이제 이번에 조금 더 강조한 것이 격의불교. 격의불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인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갈 때 그 중국 분들이 불교 개념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디 개념을 많이 차용했느냐면 도교의 개념을 차용을 많이 했습니다. 도교. 그 도교의 개념을 차용했는데 그걸 불교 쪽에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격의불교라고 했습니다. 이 격이란 말은 불교 쪽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냥 후대에 붙인 게 아니고 그래 하신 분들이 이건 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선 지리적으로는 들어왔을 때 그 불교의 개념을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시킬 때에 이분들이 하는 방법은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천신교를 격의했다는 거죠. 천신교를. 불교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신교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이해했다는, 좀 차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환단고기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 격의 불교, 불교가 어떻게 천신교를 격의했는가 하는 그 부분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처음에 이제 환단고기 삼성기 전 상편에 보면은 여기 주오사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오사. 그래서 요 오사가 뒤에 보면 이제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순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삼성기 전에 나와 있는데 요 책은 안함로 선생께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천부와 인, 주오사. 예, 그래서 내려가겠습니다. 요 부분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삼성기정 3편에 보면 당군께서 그 부하 이제 조직원 8명과 그 직무 8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이제 팽무, 벽토지, 성조기, 궁실 등등. 여기 이제 비스갑, 하백력, 위후, 치잠 해서 사람으로 보면은 9명, 9개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직으로 보면은 8개, 황후까지 넣으면은 9개의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당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계속 좀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기전 하편, 원동중 선생이 찬한 삼성기전 하편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오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위, 환웅, 천황량, 장, 풍백, 우사, 운사, 이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학, 범주, 인간 360여사 나오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뭡니까? 명사라는 것을 논증했다는 거죠. 명사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곡을 주관하고 명을 주관하고 형을 주관하고 이게 술부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술부로 해석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언제 생각했냐면은 1985년 어느 날 가을 어느 날에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 명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이 왔다는 거죠. 영감. 그 왜 왔을까요? 그래서 이제 과학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론이 관찰에 선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과학은 관찰을 해서 이론이 나오는데 과학 철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론이 있고 이제 관찰하면은 새로운 이론이 나온다겠죠. 그게 이제 그 과학 철학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을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론적인 틀에서 여기 앞에 3개 조직이 나왔다 이죠. 풍백, 우사, 운사. 그럼 뒤에 뭡니까? 하위 조직이 나와야 된다 이죠. 하위 조직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올까?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생각을 했죠. 했는데 1985년에 이게 하위 조직이다, 명사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단 말이죠. 깨달았는데 1985년, 1987년 이전에 이걸 명사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뭐 최남선 선생님이라든지 뭐 신채호 선생 또는 뭐 어떤 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이 환단고기를 전례하신 분들 또 이기 선생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개인수 선생, 이유립 선생 또 한 번도 이걸 명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 환단고기에는 이 명사로 기록이 됐다겠죠. 그러면은 이 환단고기는 이걸 술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례한 게 아니다겠죠. 이해하겠습니까? 제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환단고기가 진실성이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술부로 생각했는데 이 환단고기는 명사로 기록이 됐다겠죠. 그러니까 전례하신 분들하고 이 원 환단고기 제작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제작상은.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명사로 확실하게 나오느냐? 1803년에 이종희 선생이 쓴 수산집. 수산집에는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3년. 단 주곡 주명이 나오는데 이종희 선생은 그 신명으로 봤답니다. 신, 주곡신, 주명신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관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건 제가 그 방송 4강에서 그 사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조선시대 오면은 황국신신은 역사가 아니다 이죠. 그 신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국가가 아니고 역사로 안 보는 거죠. 그 조선, 그러니까 조선시대면 당문조선부터 역사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이 나오면은 되게 신명으로 본다 이죠. 그래서 이종희 선생까지는 신명으로 봐서나 명사로 봤다 이죠. 그 수산집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책에도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그 오사가 명사로 쓰인 책은 또 있습니다. 규원사화. 규원사화는 보면 아주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규원사화. 그래서 규원사화와 환단고기에는 다 명사로 나와 있다 이죠. 그래서 환단고기나 규원사화는 근대인의 소작이 아니고 원 강기대로 그 시대에 제작된 게 맞다는 겁니다. 최소한 1803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제 논리는 딱 그겁니다. 그 모든 일이 그렇죠. 알고 보면 쉽죠. 콜럼버스 달걀도 뭐 알고 나면 그건 뭐 세우면 되지 하는데 사실 지금도 이걸 명사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안 믿습니다. 그 한 100년 동안 계속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게 술부가 아니고 명사냐? 만약 술부 같으면은 자, 장, 풍백, 우사, 운사까지는 좋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 만약에 동사라면은 주, 공, 명, 병, 형, 선악 이렇게 주자를 4개를 줄여야 된다겠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러면 장, 풍백, 장, 우사, 장, 운사라고 씁니까?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주가 동사라면은 주, 곡, 명, 병, 형, 선악 하면 끝이다 이겠죠. 그럼 주를 왜 필요 없이 4개를 더 쓴단 말이죠. 이거는 주를 접두사라 하는 관직명이라는 관직명. 앞에 관직명이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관직명이죠? 그건 이제 환단고기를 뭐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이 연구에서는 지금 범위를 벗어났는데 이건 뭐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풍백이 입약하고 우사가 시정하고 운사가 행령을 한다 하는 것이 환단고기 기록이 나와 있다 이죠. 그건 조금 더 다시 보기를 하고 어쨌든 여기서 주를 계속 나열해서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술부라면 그렇죠. 곡을 주관하고 명을 주관하고 형을 주관하고 병을 주관하고 선악을 주관하고 이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다 말입니다. 다만 요 주는 지금 동사로 보인다 이죠. 주, 인간 360여사. 그럼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2개다 이죠. 장과 주. 요 주는 동사가 아니고 관직을 표시하는 접두사다겠죠. 관명을 표시하는 접두사 주가 어디에 쓰입니까? 많이 쓰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주석. 또 뭡니까? 주임. 그렇죠? 주심, 주부,
별주부. 별주부의 주부가 그 관명이란 말입니다. 주부. 또 뭡니까? 요새도 체인가에 쓰는 거. 주사. 행정주사. 그 주사가 다 관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신씨의 관명이란 말입니다.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학. 그 5개의 관명이다. 이죠. 5개의 관명.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명사가 있냐 아니냐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술부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단순 나열이니까 뭐 5개가 나오든 6개가 나오든 뭐 10개가 나오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이제 딱 명사가 되면 5개가 딱 나오면 뭡니까? 앞에 3개가 나오고 뒤에 5개가 딱 나오면 여기 뭡니까? 삼신오제사상이다. 이죠. 삼신오제사상. 이해되겠죠? 명사가 됐을 때의 이 의미가 전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냥 술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단순 나열식으로 뭐 그걸 주관하고 명을 주관하고 뒤에 뭐 붙이면 또 될 거 아닙니까? 뭘 붙이되잖아요. 뭐 기계를 주관하고 뭐 컴퓨터를 주관하고 뭐 또 좋으면 뭐 빵도 주관하고 뭐 스테이크도 주관하고 쫙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명사고 앞에 3개 뒤에 5개가 딱 나와서 305사 조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이게 조직학적으로도 전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 점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학이 오사 조직이다. 명사다. 오사 조직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단순히 이걸 명사라고 보느냐? 그게 아니다 이죠. 계속해서 이제 환난 거기에 문형이 나옵니다. 문장 형태가 나올 때 왜 이게 명사냐 하는 걸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올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상륙유사 고조선의 이 문장이 거의 그대로 나오죠. 거의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른 생각하겠죠. 선입감으로 이게 상륙유사 고기 문장을 갖고 온 거 아니냐? 갖고 온 게 아니다 이겠죠. 왜 아닐까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상륙유사는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죠. 주병, 주형입니다. 근데 환단곡이나 교훈사회는 일관성 있게 뭐로 나옵니까? 일관성 있게 주형, 주병으로 나온다 이죠. 주형, 주병. 그러니까 같은 것 같은데 이 같은 게 아니다 말이죠. 순서가 하나가 바뀌었다 이죠. 그럼 순서가 바뀐 게 그게 뭐 이래 옮겨 적다가 바뀐 거 아니냐? 뭘 잘 모르고 이렇게 쓰다가 뭐 하나 바뀔 수도 있지.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오제 사상으로 가면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 이죠. 오제 사상과 결합했을 때는 이게 주병 주형이냐, 주형 주병이냐, 주병 주형이냐, 주형 주병이냐가 전혀 다른 의미다 이죠. 그럼 계속 한번 볼까요? 조금 이제 흥미진진합니까? 자, 여기 이제 고려 8강기 오제설이 이제 태백 일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 8강기 오제설에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요거 봅시다. 자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으니까 그 찾아서 한번 봅시다. 자 동방사명 왈 태목 기제왈청 기호왈 동인호생 기자왈 대응 제태평천 시위 대광명량 해서 이분이 환웅이시다. 환웅. 그래서 환인, 환웅, 포희, 치우, 왕금 5분을 오제 사상에 이제 비정을 해놨습니다. 이 대웅이라는 분이 환웅이죠. 그 환웅이 대웅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뒤에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이 부분에서.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오제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용왕정구가 주선학이고 주작적표가 주명이고 청룡영산이 주곡이고 백호병신이 주형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황룡여신이 주병이다 해서 이 오사 조직하고 오제 사상이 결합이 되어 있다 이거죠.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5개 나왔다 해서 제가 오제 사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환단 고기에 오제설에 여기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결합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는 무는 증거가 없으면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딱이 결합이 있다 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걸 이제 용왕 형구가 선악을 주관하고 이게 또 술부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술부로.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 봤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김은수 선생이나 임성국 선생이나 이 환난국을 번역하신 분들이 다 이 술부로 해석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명을 나열하는 것은 명사 관명을 나열하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있고 또 이 부분만 갖고 보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 부분만 보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문형을 보면은 이게 명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환단국의 진실성하고 또 오제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황웅 여신이 주병이라는 겁니다. 황웅 여신.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주위에 나와있죠. 고구려의 사신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신도. 근데 여기 오신이 나왔답니다. 오신. 환난고기에. 오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신이 나왔는데 중앙에 놀랍게도 뭡니까? 황웅 여신이 나왔다. 황웅 여신. 그 우리가 보던 중앙신이 제일 중요한 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이 왜 여신이 나왔습니까? 웅녀 때문입니까? 웅녀 황후를 여기다가 슬쩍 또 쓰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강조를 해놨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죠. 왜 아닐까요? 그럼 계속 봅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기 선생이라든지 개인수 선생이라든지 이륙 선생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육아들이죠. 육아. 가부장적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다 이죠. 그분들이 여신을 가장 중앙에 넣을 가능성은 없단 말입니다. 혹 넣더라도 딴 데 넣어야 되는데 사신이 있으니까 못 넣어가 여기 넣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계 사회, 그게 부계 사회 이전의 원모습, 원래의 오제 사상을 담고 있다 이거죠. 원래의 오제 사상. 고구려에서 빠져 있는 중앙이 뭡니까? 보통 이제 그 신체를 놓지 않습니까? 그 중앙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란 말입니까? 웅녀 황후의 자손 또는 황후 여신의 자손이다 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여신에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여성을 가장 강조했다 이거죠. 그럼 이게 근래의 남성들의 작품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 시대가 그렇더라도 제일 중요한 신에 여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웅은 왜 들어왔습니까? 황웅. 웅은 왜 들어왔죠? 이게 이제 또 고대 아주 태고적 역사의 중요한 사실이다 이죠. 우리는 지금 곰 호랑이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 사회에 뭡니까? 곰 숭배 문명이 아주 왕성했다는 거죠. 곰 숭배 문명이. 지금 우리나라 책도 두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웅녀라든지 황웅 여신이 들어온 것은 이거는 이제 부계 사회 이전에 유교 이전에 고대 천신교 곰 숭배 문명의 유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립 선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개연수 선생이나 이기 선생하고도 관계없고 이맥 선생, 이 태백일사를 썼는 이맥 선생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서 인용했단 말입니까? 조금 올려볼까요? 고려 8강기다. 고려 8강기. 그 이맥 선생 쓴 게 아니고 고려 8강기를 인용했단 말입니다. 인용했을 때 황여신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 8강기가 뭡니까? 육아, 가부장적 사고 이전에 쓰여진 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로 봐서는 고대 천신교 사서다 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조금 내려가 봅시다. 자, 살살살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잠깐 봅시다. 그러면은 황웅 여신이 그럼 전혀 근거 없이 고려 판각이도 나오고 이유립 선생도 은근슬쩍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냐? 그게 아니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1984년에 발굴이 되고 1986년에 공개된 뭡니까? 요하 문명의 홍산 문화
우하량에서 황토로 만든 여신상과 곰의 발조각상 그리고 실제 곰의 특배가 발견됐다 이죠. 사람 여신상을 봤는데 저는 이제 황토를 강조한다 이죠. 황토. 어차피 홍산이니까 뭐 황토에 황토죠. 그렇지만은 황토로 만든 여신상, 황토로 만든 곰상, 그건 뭡니까? 황금이 맞잖아요. 황금. 그렇죠? 유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실제. 물론 이제 칠은 붉은 색을 칠하고 입술에도 칠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다 칠을 합니다. 칠을 하지만은 어쨌든 석기도 아니고 옥기도 아니고 뭡니까? 황토로 만들었다. 이 황토. 그럼 황금 여신이 맞잖아요. 맞습니까? 너무 오버합니까? 황금 여신이 실제 발굴이 됐단 말이에요. 발굴됐습니까? 이런 신앙이 있었고 그 발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환단고기가 진실성이 있잖아요. 환단고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1911년에 초간되고 1979년에 대중에 공개됐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하량 발굴 전이다 말입니다. 발굴 전에 쓰여진 책에서 뭡니까? 황금 여신이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발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기록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이 황금 여신이라든지 이 홍산, 우하량은 대개 연대도 약 한 5,500년째이다 되겠죠. 그럼 신시도 약 한 5,500, 6,000년째이잖아요. 그럼 기록이 있고 유물이 있고 연대가 맞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 문명을 하지 말고 이걸 무슨 문명으로 부르기 제일 좋습니까? 신시 문명으로 부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시 문명보다도 그럼 그 앞에 황국이 있잖아요. 황국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황국하고도 연대는 비슷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봐야 된다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것은 아마 신시 문명으로 보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더 이제 증거가 나오고 논증이 되면은 또 그때 가서 이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조금 올라가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순서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현, 북이죠. 북, 남, 동, 서, 중이 순서가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죠. 그러니까 요 위치는 요 위치고 그 다음에 요 오사의 순서가 이제 나온다 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태백일사 황국 봉기에 보면은 이제는 오가 조직하고 오사 조직이 이제 결합이 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걸 또 우가가 곡을 주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가는 주곡을 맡는다. 우가는 주곡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는 오사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오사. 오사자. 소위 오사자가 5개의 관명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자, 또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스에 주로 환단고기에 보면은 오가 조직과 오사 조직이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제 사상과 오사 조직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가 조직과 오제 사상은 직접 결합된 것은 환단고기에 안 나오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중국에서 고구려 조직을 연구할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다시 보기라고. 자, 또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환단고기 태백 일사에 진영 유기 신시기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전장 괴양 지무 시위 주곡이라. 시위 주곡이다 이죠.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보십니까? 그러면 요 문명에서 시위 주곡이면 이 주곡이 뭐가 돼야 됩니까? 명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술문면은 시위 주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앞에 우가 주곡. 그럼 그 주곡을 명사로 봐야지. 그걸 왜 술보로 보느냐 말이죠.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시위 주곡. 명사입니까? 명사죠. 이 문명에서 명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신지혁덕 해서 세장 주명지직이라. 그럼 세장 주명지직했을 때 주명이 뭡니까? 명사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명사가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술보면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뭡니까? 마가 주명.
그럼 명사로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마가 주명 뭐 그건 술바 인약하는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기 딱 보면 뭡니까? 같은 책에서 요 주명이 명사잖아요. 명사이면 주명지직이란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세장 주명지직 안 되죠.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치우는 세장 병마도적지직이다 이죠. 그럼 세장 병마도적했을 때 병마도적이 뭡니까? 명사잖아요. 명사면은 요 세장 주명지직의 주명도 명사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명사로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이 명사다 봅니다. 명사. 그럼 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환단곡이나 규언사화는 그 전례자, 현토자, 주의자, 번역자들은 이 고대 사서의 원저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은 다 술부를 봤단 말입니다. 그럼 술부를 본 사람이 그러면 예를 들어 규언사를 쓸 때 명사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언사화는 1675년에 부계자 선생이 썼는 게 맞단 말입니다. 자, 그럼 표를 여러분들 거 있을 겁니다. 자, 환단곡이 신시본기는 진영육이 신시기를 인용했다고 인용서를 밝혔습니다. 다음 규언사와 태시기도 그 앞에 보면은 진영육이를 인용했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어른들은 선학들은 다 이렇게 이제 인용했다고 이제 밝힌다 이죠. 밝히는데 환단고기의 진영유기를 인용한 문장하고 규언사와의 진영유기를 인용한 문장하고 문장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이제 요게 조금 다릅니다. 풍백석제라 요걸 규언사에서는 치우시라고 해놨답니다. 관명을 안 밝혔어요. 우사왕금 여기는 이제 우사왕금인데 여기는 치우시 영조인 거. 이쪽은 이제 우사왕금이 주치우마 했는데 여기는 고시시 생치우마 해서 여기는 이제 운사 유약비 여기서 주인시라고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태시기에 관명을 생략하고 환난고기에는 관명이 나와 있는데 규언사는 관명을 생략하고 사람 이름만 싹 넣어놨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진영유기가 실제했다. 실제했죠? 실제했단 말입니다. 이쪽은 1520년대 인용했고 이쪽은 1675년에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각자 인용하는 게 내용이 같으니까 그 책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규언사는 이 풍백 우사 운사라는 관명을 덮어버렸을까요? 왜 덮었죠? 사실 이 조판기에 나옵니다. 조판기는 풍백 우사 운사가 나오는데 정작 태시기가 이제 뭡니까? 신식이란 말이죠. 신식인데 신시본기택인데 여기에서는 이걸 싹 줄였다 이거죠. 왜 줄였을까요? 그게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오면은 황국신신을 역사로 잘 안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조선시대 사람이고 이분은 역시 조선시대 사람 아닙니까? 이백 선생도. 그렇지만 이분은 인용을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하고 이분은 이제 자기가 조금 수정을 했다. 편수를 한다 이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진영유기가 실제했고 이 차이가 왜 나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되겠죠? 여기에도 이제 뭡니까? 태백령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이맥 선생은 주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태백일사. 인용을 해서 인용 서문을 밝혔는데 그 주에 뭐라고 됐습니까? 오가가 우가 주곡, 마가 주명, 구가 주형 해서 이제 쭉 나왔습니다. 자, 아까는 오사라 그랬죠. 여기는 오가로 되어 있습니다. 오가는 뭡니까? 대개 이제 목축, 수렵, 목축에 가깝고 오사는 뭡니까? 농경문화 쪽에 가깝다 이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이제 융합이 되는데 앞에서는 오사를 강조했고 여기서는 이제 오가를 강조했군요.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잘 보세요.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학이죠. 그렇죠? 상국유사 고기는 항상 주곡, 주명, 주병입니다. 병이 먼저 나오고 형이 나오는데 환난고기와 규언사화는 항상 주형, 주병이다 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유사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이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그럼 계속해서 봅시다. 자, 조금 내려가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고대 천신교를 계기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불교의 공, 슈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서 불교에 처음 번역하시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걸 도교의 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공과 무가 같은 겁니까? 뭐 진리는 통하니까 같기는 같은 데서 접근법은 다를 수가 있다, 그죠? 여기에 이제 격의불교입니다. 공이 뭐냐? 도교의 무다. 그럼 우리로 치면 뭡니까? 천무경으로 치면 뭡니까? 천무경이 지금 뭐죠? 무시일, 무종일이 되겠죠. 무시무종일. 그 무시무종일이 도교의 무와 불교의 공과 같은 겁니까?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뭐 다를 수도 있고 조금 뭐 이제 접근법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서 이 개념뿐만 아니고 많은 개념을 도교 용어나 혹은 유교 혹은 말하자면 중국 민간 신앙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응? 어떻게 공이 무냐? 공은 무의 성격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의 공은 조금 다르다 이거죠. 연기법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교의 무는 문자 그대로죠. 태무다 이죠. 태무. 완전 무다 이거죠. 뭐. 완전 무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공이나 무의 세계를 제가 직접 체험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말은 뭐냐 도교에서 그렇게 무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다 이거죠. 천붕이에 무시무종이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을 제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다 이거죠. 그 학문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뭡니까? 구학자다 이게 구학자. 이걸 깨달아서 연구하는 사람은 그분 심학자다 이 심학자. 저는 구학자니까 선지자들이 무의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이제 전달하는 거고 제가 무를 보았거나 체험한 건 아니다 이죠. 그 점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매번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됐으면은 도교는 거의 없고 천신교가 형성했기 때문에 천신교를 격의를 했다 이죠. 그래서 첫째 천신교 격의를 우리로서는 대개 이제 사람 신명에 대해서 격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삼국 유사에서는 황국의 환인 천재를 불교의 도리천의 재석으로 격의를 했다 이죠. 우리의 그 고대 하나님 환인 천재를 불교의 신인 재석으로 격의를 했다 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우리 불교의 재석이다. 그러니까 치고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교의 그 재석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고대에서부터 어떤 세계가 됩니까? 불교의 세계가 된다 이죠. 그게 격이다, 격이. 그러면 요 격이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그 두 번째 격이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해드리는 격이는 뭐냐 하면은 아까 봤는 요거죠. 대응, 환웅이라고요. 좀 내려가 볼까요?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은 자 태백 일사 한번 봅시다. 자 불상시 임야 처음에 들어올 때 불상이 처음 들어올 때 건사 칭 대웅이다. 절을 짓고 그 절 이름을 대웅이라 불렀다. 대웅이 뭡니까? 대웅전이죠. 대웅전. 그렇죠? 그 대웅이라 불렀는데 차성도지 섭고다. 옛날 거를 이게 이제 이어받은 것이고 이것은 원래 불교 성가의 말이 아니다. 그게 뭡니까? 불교가 들어올 때 대웅을 얻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대웅이 누굽니까? 환웅천왕이다 이죠. 환웅천왕을 얻고 들어왔다 이죠. 얻고 들어온 불교의 대웅은 누굽니까? 대웅제 누굴 모시죠? 석가모니불이다 이죠. 그 불교는 석가모니불이 최고입니까? 깨달으신 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의 환웅천왕으로 격의를 하고 치고 들어왔다 이죠. 들어가지고 대웅제라고 써붙여 놓으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분이 환웅천왕님이시니까 천왕님 모시는 거나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모시는 거나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포기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게 격이불교다 이거죠.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화엄당 고기에 이 격의를 추론할 수 있는 문장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임의로 뭐 격의불교 뭐 하는 게 아니고 요 문장을 보면은 불교가 들어올 때 우리 천신교를 격의했다는 것을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살살 올라가 봅시다. 자, 그럼 원래 불교는 뭡니까? 삼신불이 있다, 이 삼신불. 그럼 우리는 삼성이 있잖아요, 삼성. 그러면은, 자, 화엄천왕이, 자, 조금 올려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격의가 됐답니다. 그럼 화엄천재는 어디에 격의가 됩니까? 비로자나불. 당락금은 노사나불에 격의가 됐다, 이죠. 요거 제가 추론해서 그린 겁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이제 삼신불 하면은 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 노사나불이다 이죠. 우리는 화엄천재, 화엄천왕, 당락금이죠. 그러니까 화엄천왕이 석가모니불에 격의가 됐다 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은 불교의 뭡니까? 현세불이고 역사인 부처님이시다 이죠. 그러면 화엄천왕이 뭡니까? 역사이고 실제 했던 인물이다 이거죠. 안 그러면 여기 격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고대 천신교의 실제성 더 와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와닿나요? 불교가 현세불 역사인 부처님을 화엄천왕에게 격의를 했으면 화엄천왕도 실제 인물이다 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뭡니까? 신시 화엄천왕부터 역사로 시작한단 말이죠. 이해하겠죠? 학문과 비학문은 이 추론이 뭡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거가. 이 근거가 있습니까? 있나요? 있잖아요. 문장이 딱 있잖아요. 뭐 마음대로 격의했다 한 게 아니고 앞에 대웅이 왜 불교가 쓰느냐 원래 우리말인데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교가 항상 하는 격의 방법이다 이죠. 지금 격의는 안 합니까? 기독교에서 뭐라 합니까? 응? 기독교에서 하나님 가죠. 그것도 격이다, 뭐 격이. 우리는 하느님 아닙니까? 하느님. 그러면은 기독교의 여호와 신이 온다 말입니다. 들어올 때 뭐라고 불러야 빨리 받아들입니까? 그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하느님이 뭡니까? 천주 아닙니까? 천주가 우리를 치면 뭡니까? 천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격이다, 이제 격이. 그건 항상 쓰는 방법입니다. 수법이다, 수법. 근데 그게 이제 치밀하다 말입니다. 눈치 안 채게 해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도 자기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언젠가 찾겠죠. 지금은 그냥 이제 하나님 간다 말입니다. 그럼 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다 격의를 하고 들어온다, 이죠. 자, 계속 한번 볼까요? 또 하나의 격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격의가, 불교에서 격의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거, 마지막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자,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더. 여러분도 아십니다만은,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었던 불교의 격의는 뭐냐면은 셋째, 그 여기입니다. 나반존자. 우리 불교절에서 이제 나반존자를 모시는데 나반존자를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일본 또는 불교 경지에서는 전혀 안 나타난다 하죠.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모신다 이죠. 그 500나한인데 사실 이번은 이제 501번째 나한이다 이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나한이다 이죠. 근데 나반이 어떤 분이냐? 그게 이제 환단고기에 보면 인류의 조상이다 이죠. 인류의 남자 조상. 불교에서는 이분을 독성존자로 모시면서 독성각을 별도로 짓거나 삼성각 안에 칠성각, 산신각 함께 모시고 있다 이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불가에 내려올 전성 구전으로는 이분을 당군왕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스님들은 자기들은 당군왕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나 경전은 전혀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세 번째 격의는 당군왕금을 나반존자로 격의를 해서 자기들 불교의 존자로 모셔갔다 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엄천왕은 석가모니불, 화엄천재는 제석, 당군왕금은 이제 뭡니까? 아라한 부처님 제자 정도로 이제 윗격이 살살살 내려갔다 이죠. 이게 이제 격이다 이죠. 그래가지고 살살살 천신경을 빼내고 또 탈색시키고 불교를 이제 이해하겠죠? 이게 격이다 말입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격의를 이해하면 천신교를 이해하고, 천신교를 이해하면 이제 삼신오제 사상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 뭡니까? 삼육오사 조직의 실제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제가 설명했는 지금까지의 그 그림을 그리면은, 자, 신시 배달이 있고 환웅 친왕님이 이제 배우자는 웅녀 황후이시고, 그 참모 조직 비슷하게 이제 서자 지부가 있고, 그다음 풍백 우사 운사가 뭡니까? 환난곡에 따르면 입약 희정 행령을 하는 조직이고, 경리학적으로 보면 뭡니까? 계획 조직 통제다 이죠. 그리고 현대 용어로 하면 뭡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다 이죠. 현대 조직의 입법 행정 사법부에 비교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교적 뭐가 또 이해가 되는데, 다만 여기가 이제 또 여러분 이해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개의 조직으로 주곡, 주명 등등 조직을 뒀죠. 이게 뭡니까? 현대적으로 보면은 행정각부 장관에 해당된다 이죠. 장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 행정부죠. 요 그림 그대로잖아요. 우사 행령인데 행령의 행정각부 업무조직 소속되어 있다 이죠. 그래서 경영에서는 5대 업무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당이죠. 그러면은 경영학의 5대 업무 조직이 오제 사상에서 나왔습니까? 그럼 경영학의 조직이 도에서 나왔습니까? 삼신 오제 사상에서? 그게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문제죠. 제가 연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삼신 오제 사상이 서물원이다 이죠. 모든 이 우주를 구성하는 우주론이다 이죠. 그럼 그게 우주론이면 어떻습니까? 인간 조직에서도 나타나고, 그다음 뭡니까? 땅을 구획 지을 때도 사만오가 조직으로 나타난다 이죠. 그럼 하늘의 별도 삼신 오제 사상으로 조직을 받는다 이죠. 그게 뭡니까? 서물원이다. 만약에 삼신 오제 사상이 우주론이라면 사실 조직 구조에서도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뭐 다 못 받아들이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요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재무, 회계.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만들죠. 만들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면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오죠. 재무 관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야 되겠죠. 회계. 그 다음 뭡니까? 인사. 사람이 반영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5대 업무 조직이 되겠죠. 5대 업무 조직. 경영학은 기능적으로는 요겁니다. 계획, 조직, 통제,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회계. 요게 경영학 원론의 체계입니다. 가장 간단한 경영학 원론의 체계다겠죠.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이해했죠. 이 오사 조직이 명사고 조직명이고 관직명이라는 것을 빨리 이해한 것은 제가 이론적인 틀을 먼저 갖고 있었다. 틀을 갖고 보니까 그게 보였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드디어 오제 사상이 나왔습니다. 자, 살살살.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뭡니까? 그 기록에 나왔잖아요. 청룡 영사는 주곡이고 뭐 주작격변 주명이고 해서 이 위치와 오사를 이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이 위치는 환단곡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여기서 왜 고기를 그 순서를 이야기하느냐? 자, 보세요. 자, 이 위치는 이제 환단곡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상유사 고기에 나와 있는 이 오사 조직의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학이다 이죠. 이해했죠? 상유사 오사 조직의 순서를 따라가면은 이렇게 된다 이죠. 요 그림이 뭐겠습니까? 요게 오제 사상 중에서도 요 순환은 뭡니까? 무슨 순환이죠? 이게 오제 상생 순환이다 이죠. 오제 상생 순환. 이해되겠습니까? 자, 오제 상생 순환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유립 선생이 이 구조를 이해했습니까? 이해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넣어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상생사상을 찾아라고 이립 선생이 상유사 고기하고 환단 고기를 조합해 놨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려 팔랑기 오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그 당시에 고대 천신교 성직자들이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분들은 오제 상생 사상을 이해했단 말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환단고기에 나타나 있는 순서는 뭐냐? 주곡, 주명, 주형, 주병, 주선학이다 이죠. 여기 위치가 바뀌었다면, 자, 순서가 바뀌었다 이죠.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오제 사상의 그림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상륙유사 고기의 순서는 뭡니까? 주곡, 주명, 주병이다 이죠. 그러면 오제 상생 사상이 되는데 환단고기나 규원사화에서는 주명에서 주형으로 가버린다 이죠. 그 주명에서 주형으로 가니까 그림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순환이. 그러니까 이 순서가 바뀐 게 단순히 뭐 얘기를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사상 자체가 다르다 이죠. 오제 사상 자체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는 오제 상생 사상이고 이쪽은 순환이 달라졌다 이게. 달라졌는데 이 순환의 의미는 현재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순환인지, 왜 여기서 여기로 가는지. 다만 뭡니까? 자, 요거는 뭐냐면은 중국 한원이라는 책에서 그 660년대 책입니다. 그게 고구려 당대 책이에요. 그 책에서 고구려 오부 조직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때는 오제 사상과 오부 조직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합된 순서가 요 순서다 이거죠. 그 순서를 그려보면은 이해되겠습니까? 중국에서 고구려 조직을 기록한 순서가 요 그림입니다 이거죠. 그럼 올려보십시오. 환단고기에서 기록한 오사 조직의 그림이 요 그림이다 이거죠. 그럼 뭔가 통하죠. 통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오제 사상에서 어떤 사상인지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차차기라고. 자, 살살 내려가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자, 여기 첫째. 자,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환단고기나 뭐 규원사화든 삼국유사 고기든 이게 명사가 됐을 때, 조직명이 됐을 때 어떤 이의가 있느냐? 환단고기와 규원사화가 진실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논증되었다. 그렇죠? 논증되었죠? 그렇죠? 아무도 명사라고 안 받는 그 문장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건 근대인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근대인은 다 술보로 봤는데. 그러면 국가 중앙 행정인 조직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세가 역사라는 것이 논증되었다. 됐습니까? 인간 조직으로서 국가 중앙 행정이 나타났으니까 역사 아닙니까? 그럼 신시가 역사이고 그 전대 황국도 역사이고 당연하지 후대 고조선도 역사라는 것이 논증되었다. 되었죠? 예역하다가 뭐 다 논증되어 버렸나요? 이걸 제가 1987년 논문을 썼단 말입니다. 황국, 신시, 고조선의 역사다, 국가다. 그게 벌써 거의 30년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삼신 오제 조직과 병구 조직이 포함된 306사 조직의 기원이 황국, 신시, 고조선에 있다는 것이 논증되었다. 자, 삼신 오제 사상 실제성이 논증되었다. 도론과 우주론의 실제적인 관찰 가능성을 보여줬다. 자, 환단고기와 규원사 등 우리 고대 사서가 고대 천신교의 사서임이 논증되었다. 왜 삼신 오제 사상이 나왔었단 말이죠. 특히 환단고기는 고대 천신교 중에서도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신선합일교의 사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를 포함한 세계 대학의 역사 교과서를 바꿔야 되는 과제를 갖게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제 황국 신시 고조선이 들어가면은 미국 하버드 대학 세계사 교과서에도 황국 신시 고조선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동경대학, 경도대학, 중국, 북경대, 청와대, 서울대, 그럼 제가 있는 경주대 이걸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사가 명사라는 것으로 이 많은 사실이 논증되었다. 아주 간단한 논증인데 그게 논증이 됨으로써 어떻습니까? 고대사가 완전히 이제 다르게 보인다 이죠.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해하겠습니까 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겠습니까? 이 내용은 사라지고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만 남아가지고 어떤 데는 좀
이 학생 말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싶지만은 그게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이 논쟁은 미세한데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단 고기 외에 대안은 없다. 대안은 없다 이죠. 인류 역사, 천신교, 신신문명 이 설명할 때에 환단 고기 외에 지금 기록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사책이 없다 말입니다. T나 There is no alternative. 들어봤습니까? 대안은 없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